한국일보 3면 보니까 마침내 링에 오르는 정세균 대권 행보 속도 낸다. 어제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 애민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 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렇게 이임식을 했고 아마 유영옥 교수는 뭐 시원섭섭할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제목도 그러면 마침내 링에 오르는 그랬어요. 그러면 네. 그동안에 총리직이 혹시 대선 가도 혹시 족쇄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작년 1월부터 했는데 원래 경제가 이제 실물 경제에도 밝으신 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로서 자기 존재감을 좀 밝히려고 하는데 코로나19에 노란 잠바만 입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노란 잠바 사나이 노란 잠바 총리가 됐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6월 말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뛰어들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상 총리직은 자기가 정세균 정치를 얘기하게 되면 그게 국가의 정치가 되니까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얘기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아마 정세균 총리가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겠죠. 왜냐하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권의 이 지도부 판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바뀐단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자기 입지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겹치는 사람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호남도 겹치고요.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고 네. 2대 총리였다는 부분도 겹쳐요. 친문의 지지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정세균 전 총리는 상당히 정치적인 입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대중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건 지지율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과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국가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결국은 지지율 문제입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민점은요. 1분 정도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많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항상 높아요. 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같이 높은 편이고 어떨 때는 윤석열 총장이 아주 높게 나오고 이제 그런 편인데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은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율은 항상 1%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세균 대표 그 어떤 경력이나 또 이력 또 능력 그리고 봤을 때 경쟁력이 여권 후보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아하. 여권 내에서 앞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내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보폭을 넓힐지 어떻게 넓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 보겠습니다. 금태섭 만난 김종인 신당 창당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 여기에요.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모 호텔에 만난 모습이 조찬을 같이 하는 모습이에요.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창가에 글쎄요 의도적으로 앉았을까요? 안쪽 자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창가에 일단 앉았습니다. 언론에 일단 노출될 걸 알았을 텐데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 신당 만들 일 없답니다. 진짜일까요? 어저께 만남은 정말로 아침을 먹는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도 떠났고 또 금태섭 의원도 뭐 선거에 일정 부분 관여했지만 훨씬 전에 떠났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은 한번 인사차 만나기로 된 예정된 모임이었는데요. 금태섭 의원의 행보, 탈당 이후의 행보를 보면 제3지대, 제3공간 뭐가 됐든지 간에 제3위 붙은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의 이렇게 행보의 종착점은 어디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근데 금태섭 의원도 가끔 그걸 흘려요. 그러면서 양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당이라는 그 기구의 속성상 제3지대, 제3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하겠냐 그러면서 되게 얘기를 끝내는데 지금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떨어져 나왔고 네. 또 윤석열이라는 제3의 인물이 지금 떠 있는데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고 네. 지금 이것을 아마 충분히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대목이 있죠. 네. 저 모임은 지극히 그 비공식적인 모임인데 저 모임이 언론에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느냐라는 것은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정미경 의원님, 여기 보니까 스스로 윤석열 만날 용의는 없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나와요.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킹메이커로 뭔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윤석열을 만나서 어떻게 좀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고 싶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상품은 사실은 깨끗한 지금 이미지잖아요. 근데 뇌물죄로 집행유예 4년 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 윤석열이 그런 분하고 함께 갈 수 있겠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도 앞으로 과연 대선이 가까울수록 어떤 광폭 행보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